야, 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국회로 당당하게 무죄를 받고 등판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보며 뭐 일각에서 이제 왕의 기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연히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 정도로 지금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다.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던 위증교사 요거에 대해서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게 가장 중요했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기억대로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 내용도 중요한 거죠.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검찰에서 2002년도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18년도 때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에 토론한 걸 가지고 그것도 재판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털다가 어떻게든 지금 뭐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계속 재판으로 넘기는 게 지금 검찰 아닙니까? 그 같은 잣대대로 그 국힘당 정치인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민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는 일반 뭐 정치 저간여층들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이러니까 충격에 지금 휩싸인 여당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걸 충격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한탕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대목인데, 계속 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징역형 장담하고 이거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 장애 집회하는 거를 전부 다 판사 겁박행위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그냥 전부 다 민주당 부흥회 취급을 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다가 어제 일격을 맞은 상황이죠. 특히 저 주진우라는 인간, 지난번에 징역 1년을 그대로 맞췄다 그러면서 무슨 화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민주진영 안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남들 기껏해야 벌금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저 징역 1년 딱 맞추냐, 요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무슨 뭐 법정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막 던지면서 실컷 어그로를 끌었는데, 진짜 이 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하는 인간입니까 저건 도대체.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동훈 대표죠. 뭐 사법 리스크 총 공세네 뭐네 그러면서 얼마나 들들볶아댔습니까.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계속 뭐 법정 구속 타령하면서 모니터링 TF 얘기까지 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모니터링 TF가 아니라 지금 국힘당 내부의 당원 게시판 증거인멸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던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올인을 잘못했으면 손모가지 내놓는 게 이쪽의 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아갔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죄 판단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다불납을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현실화 타령을 아무리 언론에서 하더라도 남아있는 건 국힘당의 어마어마한 폭탄이라는 겁니다. 좀 하나씩 뜯어다 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거 폐기되면 바로 또 간다, 지금 이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심지어 여당의 욕을 일부 수용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대화를 해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왜 또 이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그냥 개판을 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선 더더욱 저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도.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과 별개로도 뭐가 있냐? 상설특검이 또 있고요.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카드도 있죠. 당장 김건희 주가 조작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 무슨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은 물론이고 조상원 4차장, 최재현 반부패 2부장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 28일 조만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상설특검, 이 후보 추천할 때 여당 배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발전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기들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 국면을 돌파를 못하니까
기승전 이재명 방탄만 계속 몇 년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얘기도 그동안 안 하다가 처음 꺼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사람들이 속든 말든 하죠. 계속 방탄 타령했는데 어떻게 그 지난 몇 년 동안 고장난 그 테이프처럼 계속 읊어대냐. 그래서 당장 우원식 의장도 최혜병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내일까지 특위위원 선임을 해라 라고 지금 던져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검, 탄핵, 지금 국정조사, 게다가 상설특검 뿐만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도 저들의 장난질을 확 지금 틀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경찰, 특활비, 지금 오늘 오전에 또 이런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지금 이 뭐 관련한 심사를 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일단 정부 측에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활비 예산 이거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민주당이 그냥 땡깡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쓸 건지 정확하게 목적을 설명하고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저들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 막 명절 때마다 소위 막 떡값이네 뭐 삼겹살이네 뭐 자기들 회식하는데 돈 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마당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땡깡만 부리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보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 요 인간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초동 편집국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지금 똑같이 아주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죽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 소식이 나오고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이 XX가 법무부 장관 2년 하면서 이거 다 망쳤다고.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3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사가 무죄란 건 사실 사법부 영역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행정부가 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아무튼 저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안 그래도 한동훈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 분노의 동력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원래 저들은 결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숙일 거면 팍 숙이던가요. 이도저도 못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 간동훈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더 두들겨 맞게 생긴 상황이다.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최고위 안에서도 김민전 씨가 팔동훈 자료 왜 우리는 못 보냐 소위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아주 막 그 들이받고 이거에 발끈한 한동훈 대표도 제가 한 말씀 드리죠 하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은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어제를 기점으로 확 불이 붙었고 그동안 또 쌓여온 분노도 있고 또 그리고 드디어 손에 잡히는 이 미래가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서로 남 탓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장예찬 씨, 지금 이 장예찬 씨도 언제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가? 그 야설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 별 논란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 이런 그 날카로운 공격수라고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아작내는데 거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가족이 아니다. 이 6글자만 말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썼어 안 썼어 묻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언론이 또 요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퍼나르면서 장예찬 씨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이제 런동훈에 이어서 한 가름으로 불릴까 걱정된다. 그리고 안타깝다. 사실은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전혀 걱정도 안 되고 안타깝지도 않죠. 언제까지 가름하겠다고 버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전수조사할 시간에 가족한테 확인하는 게 빠를 거다. 확인도 다 했겠죠. 확인은 다 했지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이거 명태균 게이트 덮으려고 나한테 지금 짬처리하는 거 아니냐 요런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제 장윤선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젯밤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지금 친한계가 발끈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모든 걸 지네들이 못해놓고 왜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다 짬처리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가 수틀리면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버릴 수가 있어. 요런 얘기를 국힘 관계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을 계속 몰아세우면 당까지 만들 수 있어. 뭐 요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실제로 구형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서로 지금 그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다. 물론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결단의 시점에 전혀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전혀 기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그 자기의 그 친한계 사람들한테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자기의 그 겉모습,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체면 완전히 구겨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도 다 한동훈 때문이다. 지금 막 논리를 그 맥락을 다 건너뛰고 그렇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결단을 하란 말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도 통과 못 시키면 본인 죽는다니까요. 장예찬 씨 아까 본인이 걱정되고 안타깝다 했는데 제가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고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따르라니까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김건희 특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냐,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연기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시점을 조금 늦춘다는 거죠. 윤석열 거부권 할 건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의결 시점을 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저 단일 대우가 지금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이르면은 12월 2일 10일 그 본회의에서 그때 재표결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정도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튼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는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정치 계속 하고 싶잖아요. 재선하고 삼선하고 나중에 뭐 장관도 하고 뭐 정치 계속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시점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니까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터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결코 저들을 지금 옹호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지금 민주당은 압박을 시작하겠다. 특히 친한계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결국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8표가 핵심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저 개혁신당을 그 야당표에 넣어야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안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라고 하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결국 이번에도 당연히 거부권을 쓸 텐데 벌써 그러면 25번째 거부권을 쓰는 거라 합니다. 저거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입법부의 모든 걸 부정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올린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거부권을 남발하고, 이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정치의 정자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형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김건희 라인 문제도 계속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심지어 여사 몫의 보고서까지 달라고 했다. 요런 폭로까지 나왔거든요. 당장 이 취임식 초청자들만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도이치 관계자라든지 소위 BP 패밀리,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뭐 최재형 목사, 그리고 논문 조작 대필 의혹 관련한 사람들, 그리고 한남동 8인회 등등 아주 면면이 화려합니다. 여기서 최재형 목사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 쭉 보세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김건희 쪽에 착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대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게 누구 얘기에서 나온 거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이런 폭로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폭로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묻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쓱 흘려도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김건희 초대장 관련한 얘기도 어제 나왔는데 무려 700명을 김건희 명의로 초대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윤석열은 정작 6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율을 보면 지금 각종 그 인사 관련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 인사 쪽도 당연히 윤석열의 그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보단 결국 거기서도 누가 헤게머니를 쥐고 인사도 내리꽂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 이런 단독도 나왔는데 김건희 인맥 관련해서 무려 4명이 그 문학의 기관장에 갔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취임식에 초대한 인물 가운데 최소 4명입니다. 최소. 그들이 문체부 그 산하 기관장에 임명이 됐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용석, 김성원 이 두 사람이 일단 먼저 나오는데 이 정용석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김건희 씨의 황제 관람에 관여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저 김성원이라는 그 관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합창 연습을 시켜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뭐 이외로도 뭐 과거에 학력 위조 사건으로 석박사 학위가 박탈되고 기소까지 됐던 이 김홍랑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김일호라는 사람 등등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맨날 뉴스를 보는 시민들조차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 나와야 저 김건희,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명태균, 권오수 아들 21g 대표, 이 김건희 리스트 관련해서도 더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저들의 대응 방식이 뭐냐?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냐?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이전에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새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 중이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저렇게 언플하고 있지만 당연히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딴 게 어떻게 속보가 되냐. 이거는 오히려 증거인멸 완료했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검이나 그냥 받아라. 자연스러운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명태균 씨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만행도 터지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인데요. 지인의 아들을 채용 청탁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에다가 명태균 씨의 지인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 거기에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스펙이 이게 다였대요.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 이걸로 그냥 날로 이렇게 근무를 해준 것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선 캠프를 거쳐서 바로 그냥 대통령실 대통령직 그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꽂고 그리고 지금 무려 6급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오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이건 또 뭡니까? 매간 매직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주요 보직, 인사 전부 다 이딴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공정이냐? 이게 정의냐? 사방에서 전국에서 들끓는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실제로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가, 뭐 교수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다들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뭐
분야별, 뭐 연령별 뭐 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집중적으로 그런 소식만 다루기 시작하고 그게 포털에만 걸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걸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윤석열 측의 입장을 따옴표로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하고 여태까지 저들이 버텼던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이걸로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온 건데 이거는 당연히 버틸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또 가장 첫 바다로 날아갈 것 같은 게 지금 오세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오세훈 씨의 그 후원자도 돈을 줬다고 인정한 상황이고요. 당장 3,300만 원의 그 5차례 돈을 강혜경 씨한테 보냈다는 내역, 그 증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한마디로 그 명태균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이걸 오세훈 캠프에 전달한 적은 없대요. 근데 돈은 그럼 왜 줍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이거는 명태균 씨랑 저 김 씨 간의 얘기지 우린 모른다 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그럼 왜 저렇게 돈을 쓰고 아니 오세훈 캠프에 주지도 않을 걸 본인이 왜 그렇게 돈을 썼냐? 짝사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아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뭐 브로맨스로 갑자기 확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변명도 역겹다. 아니 그는 결국에 이게 오세훈이랑 김모 씨가 게이라는 거냐? 왜 갑자기 짝사랑 얘기로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이 국민들의 화만 불러왔습니다. 지금 이 분노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짝사랑이 웬 말입니까? 아니 이게 검찰 앞에서도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짝사랑을 해서 저 몰래 이거 그 비공표 여론조사 내용 받은 거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그 바로 그 재판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강혜경 씨한테 또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죠. 명태균한테 20억 주고 사건을 덮자. 뉴스타파에서 지금 또 중요한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 김 씨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까지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강혜경 씨 말고는 다른 데서 새나갈 사람이 없다. 본격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이 연락을 했다는 건데 그럼 강혜경 씨만 덮으면 되네 라고 하지만 강혜경 씨 이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저만 덮으면 되죠. 근데 저는 덮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김 씨가 그럼 명태균만 죽여야지 하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하고 김영선 세트로요. 하니까 여기서 김 씨의 말이 중요합니다.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 늘 저들은 저렇게 꼬리 자르고 막 이런 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저 명태균 씨도 김영선 씨랑 같이 해가지고 강혜경 씨 꼬리를 자르려 했고 지금도 저기도 꼬리에 꼬리를 서로 자르고 물리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보수의 가치가 있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또 들었다면서 한마디로 명태균 씨한테 이거 돈을 주고 그냥 뒤집어 씌우자. 지금 한 10억 20억 줄게 해도 던져주고 네가 뒤집어 쓰고 허위 진술하고 감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서 요것과 관련된 오세훈 짝사랑 따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엇을 생각하든 답이 없는 상황이고 뭐 이 상황에 오세훈 씨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한강버스 진수식에서도 울고 있어요. 이게 뭐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그런 겁니까? 뭘 저렇게 맨날 질질 짭니까? 이게 맨날 사진을 보면 울고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게 왜 자꾸 저렇게 짜냐고요. 이게 나이가 먹고 이 관리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 짝사랑에 화답을 내가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슬픈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시민들의 반응 나왔잖아요. 역겹다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역겹다. 저도 이 역겨운 거 그만 보고 싶고요. 오세훈 시장이 저 눈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한강버스는 무슨 한강버스입니까? 도대체 몇십 년째 한강 타령이에요.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과 못지않게 지금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명태 타령하면서 쓱 빠져나가려다가 바로 잡혔었죠. 이때 그냥 바로 잡힌 다음에 안철수 씨도 깨갱했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사진 한 장 공개하니까 마치 그
삽질 사진 올라오자마자 잠수를 탔던 천하람 씨처럼 지금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다들 끝나는 거예요.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 이거 홍매화 같은 사진 나오면 이거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안철수 씨도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보도가 JTBC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단일화 과정에 명태균 씨가 깊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 횟집을 예약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안철수 씨가 공개적으로는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이재명 대표 막 물고 늘어진다? 마찬가지로 개념이 없는 거고요. 손가락은 무사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야,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도대체 어디까지 얽혀 있는 겁니까? 국힘에서 공식 발표하기 7일 전에 김한표라는 사람의 컷오프도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김한표 씨가 누구냐면 경남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컷오프 사실을 도대체 명태균이 뭔데 일주일 전에 미리 알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입니다. 보시면은 22년 4월 14일에 김한표 공천에서 날아갔어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나온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 밖에다가 이제 알려진 거는 본격적으로 컷오프 된 건 22년 4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전에 명태균은 저 소식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오세훈이냐, 이준석이냐, 김종인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김영선 씨와 관련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실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단독 보도도 이틀 전에 나왔죠. 저쪽 자세 보세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쪽 구석에서 누가 여기서 실질적인 국회의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 공무원이나 지역민들한테도 의원실의 실세, 김영선은 허수아비고 거의 뭐 그 창원 지역의 대통령, 창원의 왕 뭐 이렇게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원 그 국가산단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다른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까지 아주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게 또 지금 드러나고 있죠. 여의도 연구원,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있죠.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지급했다. 요 내용까지 지금 나왔는데, 보시면 요 내용이 각각 서울 및 부산시장 후보자 관련, 그리고 총리 및 장관 후보자 관련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21년도면은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저런 식으로 왜 저런 조사를 했는가 라고 봤을 때 이건 명태균한테 돈을 주기 위한 일종의 명분상, 명목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여태까지 국힘 측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명태균은 듣보잡이다,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과시가 심하다, 뭐 미엑스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막 다 그렇게 거리두기를 애써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역할하는 여의도 연구원이 왜 명태균 씨랑 저런 용역을 체결했냐,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과의 관계까지도 이게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얽혀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모른 척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서초갑 조은이라든지, 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소식이 터지고 있는데 따라가기조차 벅차다니까요. 이런 와중에 이 이준석이란 사람이 지금 뭐 본인 살겠다고 또 한동훈 대표를 계속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태까지는 그렇게 잠수를 타다가 기껏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글을 올린다는 내용이 뭐냐, 한동훈 대표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마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뭐 이런 식으로 베이비 토크로 일관하면서 버티던 버릇이 어디로 가겠냐. 근데 제가 이거 글을 쓸까 하다 그냥 안 썼습니다. 솔직히 뭐 이준석 씨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그 대선 때는 미러링을 해서 글을 그대로 쓰고,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도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참 이거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한마디로 준적준이 핵심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준석 파해법은 딴 거 없습니다. 뭐 개혁신당에 뭐 굳이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소위 이준석의 똥개라고 불리는 인간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도 계속 이재명 대표 욕하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준석의 말로 개혁신당에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마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이거 이준석 씨가 맨날 하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한동훈보다 먼저 저 짓을 한 게 이준석입니다. 뭘 물어보면은 민주당 공천 이상한 거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 본인이 명태균하고 얽혀가지고 이상한 꽁냥꽁냥 짓 한 거 아니냐? 본인 그리고 그 2021년 5월 15일 그때 왜 방송에 나와서 다음날 저녁 7시라고 콕 집어서 커뮤니티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냐? 그 정보 누가 준 거냐? 이 질문엔 대답도 못하고 실컷 이상한 소리 하다가 기껏해서 생각해낸 게 민주당 뭐 공천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까요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은 본인이 맨날 하고 있고요. 항상 이것저것 덮고 감추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손가락을. 요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조롱하는 거죠. 항상 이제 뭘 덮고 감추고 소위 이제 뚜껑을 연상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렇게 항상 남을 조롱하는데 그런 인간이 이제 본인에 대한 조롱은 단 1g도 못 참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종배 그 진행자한테 잘못 걸렸죠. JB타임스 여기서 어제 이준석과 명태균의 그 삼천포 사천 만남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와서 술술술 아주 판을 깔아주니까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쫙 깔아놨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어제 제대로 또 드러난 거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관련해서는 제가 특히 일요일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소식은 그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그 비공표라도 김지수 후보를 이기는 걸 갖고 와야 그러면은 전략공천을 줄게.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준석 씨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막강한 사람이 있죠. 바로 김소연 씨입니다. 결국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을 잡으러 모든 정보를 입수하려고 명태균의 변호를 맡았다는 그 김소연 씨가 오늘 그 겸유공에 나와가지고 진짜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뭐 김종인, 뭐 오세훈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준석 씨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자막을 입혀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 이준석이라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그 이준석의 똥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준석의 똥개라 불린 한마디로 명태균의 똥개인 이준석의 똥개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어쨌든 저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들이 무슨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신자를 그들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같이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정치판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먼저 탈락을 하게 생겼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오세훈과 이준석 누가 먼저 탈락을 할 것인가? 1회 탈락은 지금 누구일까? 요 관점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안 그래도 열받는 소식들을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겠다. 이번에도 또 1회 탈락을 할 것인가? 요런 서사 중요하거든요. 1회 탈락의 상징과도 같은 이준석 씨가 과연 이번에도 가장 먼저 탈락을 하게 될지 요런 거 좀 눈여겨보면서 저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란 사람을 비껴가고 이준석이란 사람을 혹은 뭐 유화책으로 잘 오르고 달리면 이준석이 결국엔 입을 열 거다. 이준석 입 열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금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보는 어떤 그 마음, 그런 시각은 이해는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란 사람은 공범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짓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이 순간에도 자기 불리한 건 전부 다 숨기고 자기가 관계 없거나 자기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만 콕콕 건드리면서 그런 내용만 까고 있는 상황에 이준석이란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판때기로 넘어가게 된다.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당대표를 맡았던 이준석의 책임을 제대로 짚고 이게 뒤집어서 민주당 쪽이었다 그러면 당장 그 신인규 변호사도 지적하는 게 아니 송영길 과거 그 당대표 어떻게 했었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저 이준석이란 인간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자기가 갖고 있다 자랑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선택적으로 까고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딜을 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방생을 해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잡아야 당시 당대표로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결국 윤석열 김건희도 같이 잡을 수 있다. 한 묶음입니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